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이라 그런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행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요즘일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껏 여행을 떠나기도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여행지를 박수희 리포터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행지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람도 적어야 되고요. 또 밀폐된 공간보다는 탁 트여서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곳을 많이들 선호하실 텐데요. 내가 요즘 여행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서해가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혼자라도 좋다.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여행길. 짙고 푸른 숲과 바다, 예술이 기다리는 장항에서 마음의 쉼표 하나를 찍습니다. 높은 하늘과 바다가 마주하는 땅. 이곳은 바로 서천 장항인데요. 여기는 어디죠? 도시 탐험역이라. 이름부터가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 탐험역 안에 들어왔더니 내부도 굉장히 예뻐요. 이것은 어떤 공간이에요, 선생님? 1931년에 경남철도 주식회사로 장항선을 가설을 했고요. 원래 종착역으로 사용하던 이 역사는 이제 화물역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이제 화물도 끊기게 돼서 폐 역사로 남겨져 있던 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람과 공간이 이어지는 역사 문화의 공간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폐역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이 공간은 장항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항은 번성했지만 옛 시절의 아픔을 품고 사는 고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날 수도 있고 지금의 장항을 탐험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장항의 다양한 이야기는 전망대로 이어지는데요. 높이 굴뚝이 보이는 저게 장항제련소인데요. 저 장항제련소도 1936년에 여기에 세웠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제련소를 세워가지고 무기를 사거나 그런 데 필요한 거를 금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금을 생산해냈던 그런 제련소가 되겠습니다. 이 철길 있는 장항역, 장항선의 종착역인 이 장항역까지 기차를 통해서 충청도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들을 싣고 와서 여기 장항에 창고를 지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다 쌀들을 보관했다가 여기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 반출해 갔던 우리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는 장항이기도 하죠.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장항역. 이곳엔 몇 년 전까지 기차가 오고 가던 철길과 당시 사용하던 건물이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덕분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소로 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또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요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풍경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뭘 사용했던 곳인 것 같아요? 동그라니 약간 원형 경기장 같기도 하고 약간 철로가 있으니까 또 뭔가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곳은 바로 전차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왔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앞에 기관차만 여기 와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가는 기차. 그러니까 기차의 방향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종착역 같은 데 가면은 이 전차대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누군가의 여행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소나무 숲인데요. 네, 숲에 들어서니까요. 정말 상큼한 봄 내음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숨이 탁 트이더라고요. 되게만 시원하시고 요즘에 또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요. 이 시원한 바람이.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요. 네. 소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눈도 시원하고 네. 공기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달라지는 느낌이 네. 느껴지시죠? 네, 네, 느껴져요. 그 학생들이 1954년도에 2년 정도 된 소나무를 한 12,000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지금은 그러니까 70년 정도 된 거죠. 70여 년 동안 자란 소나무가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학생들이 심은 이 소나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진짜. 네.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바람이 네. 어디서 부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선생님 이 옆에 바다가 있어요. 네. 네. 이쪽을 보면 소나무, 또 저쪽을 보면 바다. 네, 네. 야, 일석이조네요, 선생님. 네. 이게 바로 끝내주는 코스죠. 아, 그렇죠. 바다인가 하면 숲이고 숲인가 하면 바다인 신비로운 곳. 바다, 바람 그리고 소량까지 자연이 주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더라고요. 소리마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 포인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항 송림과 바다 사이엔 1km가 넘는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우리 서천 갯벌이 지나가는 겨울 철새나 나그네 새,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너무 풍부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갯벌이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서천 갯벌이기도 해요. 고운 모래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효능이,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절염이나 신경통, 류마티스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모래찜을 해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장항 송림에 이 모래사장은 특별히 모래한테 생일이 붙여진 그런 모래사장이기도 해요. 은빛 모래와 푸른 바다. 장항에서는 이런 바다를 색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91개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끝에 아주 멋진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힘들어. 오! 선생님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정말 힘든 만큼 대단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눈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풍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많이 움츠러든 기분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스트레스가 멀리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굉장히 풍경이 멋있죠. 아까 아래에서 봤을 때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5m 상공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보는 높이부터가 달라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천에 오시면요 꼭 한번 올라와 보세요. 아셨죠? 강추. 끝인 듯 시작인 곳에서니 무언가 새로운 날들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생각까지 듭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예술 도시로 바뀌어가는 장항엔 특별한 골목이 여행객을 반깁니다.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 미로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길에는 몽글몽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벽화가 기다립니다.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장항역. 그냥 봤으면은 그냥 여기구나 하고 슝 지나갔을 텐데 이곳의 이야기와 역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장렬아, 그래서 멋진 발명가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 민영이는 또 멋진 남편이랑 결혼해서 15층 아파트에 살 계획인가 봐. 귀여워.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약간 타임캡슐처럼 몇 년 후에 여기 와서 보면은 내가 이때 이랬구나 하는 추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채로운 그림이 채워진 골목길은 마치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풍경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카메라가 향하는 곳마다 사진 맛집이더라고요. 귀엽죠? 벽화골목을 쭉 둘러보니까요. 장항역의 옛 모습과 추억 그리고 아기자기한 그림들까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진 찍는 명소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요즘 실내만 있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벽화 골목에 오셔가지고 한적하게 산책도 하시고 또 예쁜 그림 앞에도 사진도 찍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마을입니다.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천 장항. 덕분에 이곳은 오랜 시간 풍성한 먹을거리에 손맛을 더하는 집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제 뒤로요 큰 지도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장흥에서 찐 맛집들이 모여있다는 만나로 골목에 나와 있어요. 여기 오면요 6080 레트로 감성이 진하게 묻은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얼마나 음식이 맛있으면은 이름조차도 만나로일까요? 일단 빨리 한번 가보시죠. 슝! 맛집이 정말 많아서 엄청난 고민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도 결정은 해야겠죠. 고민 끝에 오늘 제가 선택한 서천의 맛은 서천의 별미 박대입니다. 박대는 서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껍질을 벗겨 잘 손질한 뒤 별다른 양념 없이 그대로 구워주기만 하면 된다네요. 소리부터 맛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요. 진짜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리포터의 변신은 무죄, 박대의 변신도 당연히 무죄. 갖은 채소에 박대 올리고 비법의 고추장 양념을 얹어 자박하게 끓여주면 박대 조림도 완성됩니다. 이야, 부위에 조림까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조합이네요. 그래도 맛은 봐야겠죠? 멀리서부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지금 요게 박대 구이 그리고 요게 박대 조림. 일단 냄새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쥐포를 구운 것 같은 냄새. 굉장히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쭉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져. 뼈가 싹 빠지네요. 하얀 쌀밥 위에 박대구이 얹어서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면요. 일단 너무 고소해요, 여러분. 너무 고소하고 간도 딱 맞아. 흰 쌀밥만 있으면은 완전 밥도둑. 기름기가 없이 담백해요. 예, 그렇죠. 이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예요. 그럼 맛있는데 살찔 걱정도 네. 없고. 저는 매운 걸 잘 먹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뭔가 밖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추운 날에는 이렇게 빨간 음식이 땡기더라고. 이거지. 조림은 또 이렇게 먹어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야, 소희 리포터가 정말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아우, 아직도 입안에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대의 그 고소함과 양념장의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딱 만나면서 입에서 춤을 춰야지. 너무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요즘 같은 시기엔 잘 먹고 잘 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서천 장항에서 든든한 바다 보양식 덕분에 원기 충전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사람과는 한 걸음 멀찍이, 하지만 자연과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힐링 여행지 서천 장항. 다가오는 주말 여행 에티켓 꼭 지켜가며 조심스레 자연에게 또 예술에게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화면이었지만요. 정말 박소희 리포터 덕분에 대리만족하면서 네. 여행 다녀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힐링하는 시간 됐어요. 네. 사실 요즘에 정말로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서 힐링 그리고 여행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여행을 딱 해보니까요. 굳이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 가서 사람 북적북적한 곳에서 눈치 보면서 막 여행을 즐기는 것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한적하고 예쁜 그런 여행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건강도 지키면서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힐링 여행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여행할 때도요.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박소희 리포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알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부동산 금융보험 융합학과의 정재호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모건대학교 부동산 금융보험 융합학과의 정재호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참 질문이 예. 많아서 어떤 것부터 여쭤볼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나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아무래도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작년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아마 인식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전국 부동산 가격이 5.36%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기록은 2006년 이후에 14번째, 14년 만에 네. 정말 이게 큰 어떤 기록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37.05%,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 평균의 한 7배 이상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우리 대전 지역도 13.99%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상승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느냐라는 부분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돈이 많다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은 걸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돌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편으로 정부가 이러한 예상 때문에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차례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는 어떤 풍선 효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또 다음 정부 되면은 이 규제가 네. 풀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좀 팽배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영끌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집을 사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이라도 해서 주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그 상황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월에 또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에 바뀐 부동산 대책의 큰 줄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의 규제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에서 이번에 2월 4일 최근에 발표한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을 보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리고 이제 대도시권 네.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3080 플러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3080이요? 3080 세대 그렇군요. 30대부터 80대까지 다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20대는 어떻게 하죠? 아, 그런 거지. 예. 네. 3080 플러스라는 것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량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30 플러스 그러니까 32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네. 이제 전국적으로는 83만 호 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30보다 더 많이, 80보다 더 많이라는 그런 의미로 3080 플러스라는 의미로 네. 이번에 타이틀이 붙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쇼크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공급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재건축 재개발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중공업 지역 이런 데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공공이 주도하겠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를 깨겠다,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발생되는 그러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익 공유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청약기회가 저거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30, 40 세대에게 청약기회를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발표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대전의 경우는 이제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3천 호라고 명시를 했는데 네.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고 큰 어떤 틀에서 계획만 발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공공 주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공공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기에서 공공 주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네. 알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네. LH라고 하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주택공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도시공사. 이제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그런 공사들이 주도해서 네. 공공이 주도해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민간에서 이러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또 이해관계에서 상당히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떤 새로운 개발 방법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주도해서 신속하게 네. 그리고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이번 현 정부 들어와서 2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얘기하거든요. 세부 부담이 너무 크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세부담을 강하게 해서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은 주택 소유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미 저희가 16 대책이라고 해서 12월 16일 대책에서 앞으로 그 보유세, 네. 이제 보유세라고 하면은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작년에 7월 10일 대책에서는 1주택 보유자도 주택 가격이 높으면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네. 것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러한 부담이 조금 느끼지를 못했을 텐데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매매되는 가격보다 세금을 매기는 이제 공시 가격이 좀 낮다라고 하는 맞아요. 부분을 현실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2주택자 이상은 투기다. 그리고 또는 가수요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8%, 12%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강화를 하다 보니까 네. 사기도 어렵지만 또 팔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는 주택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는 막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대전과 세종, 충남 앞으로 이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규제 일관적인 대책을 하다가 이제 2월 4일 대책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네. 그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곧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호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좀 상승세가 네. 일부는 좀 축소될 수 있지만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급량이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3만 4천 호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만 5천 호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보다 결국 한 4배 이상을 4배 공급한다는 이상으로 얘기 되는데 네.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 상반기는 이런 공급이라는 부분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반기는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러나 하반기는 좀 이런 상승세가 꺾이면서 어떤 부합이라든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규제도 있지만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은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전이. 그리고 지역적 개발 호재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행정 수도 완성.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작년에 이제 국회 일을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이 막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역시도 부담스러운 것은 좀 호가 위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약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러한 호재들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또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어떤 공급의 확대라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세종시도 상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는 공급량이 많아진다 하면은 네. 좀 조정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어떨까요? 충남 지역은 작년, 재작년까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충남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2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규제 지역이 지정되는 그런 주변 지역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도시들이 소위 풍선 효과가 네.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분양도 감소가 되고 또 매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또 주택 전세도 좀 찾다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제일 궁금해요. 네. 예, 먼저 그 답을 하기 이전에 네. 사실은 주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수요 공급이 있죠. 네. 그래서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수요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내가 필요한 때 사고 또 내가 필요 없을 때 팔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든지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청약이 오는 대로 청약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40 세대 또 이제 20 세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청약기를 살려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오늘 모건대학교 정재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